민주당은 안녕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도발적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읽어볼 만한 칼럼이 한 서너 개가 눈에 띄더라.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하나가 민주당은 안녕할까, 민주당을 다룬 이 칼럼인데요. 이것도 칼럼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분위기 속에서 당원 80조 개정 문제로 사당화 논란이 불거진 후였다. 당원 80조는 대표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이다.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도 소상히 설명을 드렸죠. 네,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바로 중앙 칼럼입니다. 신용호의 시시각박. 결국 절충안을 택하긴 했지만 당시엔 이재명 후보의 기소를 우려한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 즉 개딸을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다들 당 걱정이 깊었다. 한 인사가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개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텐데 아마 되자마자 수박들을 걷어내야 한다는 살생부가 당원 청원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럼 총선을 앞두고 분당이겠네요. 분당이라고 했다. 여기서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의미의 비속어죠. 겉과 속이 다르다. 수박을 자르면은 겉에는 겉에는 뭡니까? 수박 색깔이 녹색의 이렇게 주름인데 안에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바로 민주당인데 실제로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내는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비하를 하는 얘기죠.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인사는 지금 당이 그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 친문과 비명계가 그냥 당하기만 하겠어? 근데 이게 무슨 꼴인지라며 한탄했다. 과연 민주당이 거기까지 갈 것인가? 정당의 근기여 분당이 쉬운 건 아니라지만 이런 말이 어렵지 않게 오가는 게 민주당의 현 주소이기도 하다. 실제 169명의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이재명 체제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게 여러 의원의 진단이다. 친문계의 한 재선 의원은 우리 당 의원 100명 이상은 이 후보의 독주에 대해서 걱정이 크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중진 인사는 당권을 잡는다고 신이 난 의원들을 제외하면 다수의 절망감이 깊다하며 그 절망감은 의원 수십 명이 의견을 모아도 개딸들의 주장에 밀리는 현실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금 민주당의 속내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저토록 독주하는 건 윤석열 정권의 난맥상이 개딸들을 더 뭉치게 자극하는 데다 비명계의 비이재명계의 대한무죄로 쏠림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투표율을 보면 일반 당원의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다고 설명한다. 이 후보의 독주가 나을 민주당은 개딸들이 목소리를 내면 강성 지도부가 호응하는 구조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크다. 개딸들은 이미 당원 청원 게시판을 점령해 이재명 시대에서의 득세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 지금도 게시판에는 당원 80조 개정 요구 외에도 대선 해당 행위자 처벌, 박용진 후보 자격 박탈 등 강성 요구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후보도 이에 호응하듯 주요 현안을 당원이 결정하는 당원 투표 일상화 방안을 내놨다. 욕하고 싶은 의원들을 비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 작정이다. 여기에 최고위원들까지 친명계가 대세를 이룬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강경파의 세상이 되고 만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개딸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그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재명은 이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와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당보다 자신을 위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인심을 크게 잃지 않았나.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재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 제가 여론조사의 허와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재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딸들을 비롯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한술 더 떠 탄핵도 특검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는데 그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미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에서 보았듯 강경파의 득세로 당심이 민심과 멀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강경파의 득세는 곧 오만과 독선을 의미한다.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지난 3차례의 패배에서 확인하지 않았나.
당내 한 소장파는 이 후보의 직접 민주주의는 위험해 보인다. 강경 지지층이 하겠다면 지도자 거기에 편승하겠다는 건데 윤 정권이 제대로 정비라도 하는 날엔 바로 당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 예,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초유의 분란으로 시선이 여권으로 쏠린 사이 민주당은 과연 안녕한 길로 가고 있는가? 일방으로 치닫는 이재명의 독주도 위태롭지만 이를 견제할 세력조차 없는 건 더 뼈아파 보인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견제 없는 초강성은 언제나 위험하다. 미래가 정말 뿌옇게 보인다. 라는 말로 민주당의 앞날을 걱정을 하는 그런 칼럼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십니까?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칼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칼럼 내용에 정답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뭔가 좀 의견이 분분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다른데 라는 것을 도출만 하면 되는 거고요. 건강한 그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이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칼럼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금빈님, 왕돈이님, 김재선님, 김나영님, 네, 노윤부님, 왕돈이님. 그렇군요. 금빈님, 서울 어디 살아세요? 저도 서울 살아요. 구로구입니다. 김나영님은 구로구에 계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어디 사시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쭉 덕담 이렇게 한담을 나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김동원의 파죽지세를 열었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의 새 돌파구 바로 이것이다라는 게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이제 정책으로 이 무능하다는 얘기, 좀 성과를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나씩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정책기획 수석을 만들겠다. 그래서 2실 6개의 수석으로 전면 개편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홍보 수석을 교체를 해서 홍보 라인과 그 다음에 이 정무 수석 쪽을 손을 보겠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면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 인사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계가 지금 오늘 오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승민을 당대표 1위로 만든 여론조사, 그 빛과 그림자, 여론조사의 속살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1년 2개월 전에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그 당시에 여론조사의 아주 위험한 함정 이런 것들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첫 검찰총장의 이원석, 공정거래위원장의 한기정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오후에 따끈따끈한 소식도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은 앞으로도 안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칼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